번째로 우리 그 나래관 이 건물 지하 1층부터 옥상까지 된 실제 도면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플랜 연습을. 파일 열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찾아서 열어봐요. 자,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이것은 실제 이 건물 건축 당시에 설계 도면이고요. 그 도면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옥상까지 도면 하나당 A3에 출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축척은 3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릴 때는 1대1로 그려져 있고 300분의 1로 축척을 해서 A3에 출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하나 작성을 하면 하나의 도면으로 출력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파일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도면을 작성할 때는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파일도 많아지고요. 그 파일 관리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 파일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파일에다 다 작업을 해버립니다. 작업 공간은 무한대잖아요.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크기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하나의 파일로 관리하고요.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돼요? 각 층을 돌아다니면서 작업하기가 편하죠.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설계 도면은 그냥 A3를 한 장씩 300분의 1로 축소를 해서 나오면 10장이 나오지만 또 7층에서도 각 실마다 어떻게 돼요? 상세도가 다 나와야 돼. 그러니까 실제 이거 출력을 하려면 수백 장이 나와요. 7층 나오게 하고 7층에 전력 IT실 나오고 화장실 나오고 뭐 교수실 나오고 이런 식으로 출력을 계속해서 출력을 뽑아. 예를 들어서 내가 300장을 출력을 받아야 돼. 그러면 출력 명령을 몇 번 해야 돼? 300번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력을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출력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내가 배우는 건 모형에서 출력하는 것도 배우지만 배치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출력 낼 것인가를 미리 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다 배치를 하고 그것을 일괄 출력을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뭐 300장을 한꺼번에 출력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 내가 필요해서 출력하고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하는 거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우리 전기과가 2층, 3층, 7층, 8층 4개 층을 써요. 그래서 일단 2층을 한번 출력을 받아보려고 하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출력하는 방법이에요. 출력하기 전에 무슨 이제 설계를 할 때도 그래요. 설계할 때도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한 군데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작년에 미래 신상장 동력 그 작업을 할 때 이 도면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2층 가서 막 작업을 하다가 7층 가서 막 작업을 하다가 3층 가서 막 작업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 설계 작업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도면이 엄청 큰 겁니다. 1대1로 그려진 거니까. 그러면 계속 이동하고 줌으로 확대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많은 그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뷰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고 그 뷰를 이용해서 그 내가 가려고 하는 대로 순간 이동을 하는 것을 먼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간 이동입니다. 자, 명령은 VIW고요. 단축키는 V만 치면 돼요. V하고 엔터. 그러면 뷰 관리자가 나오죠? 여기서 모형 뷰를 선택을 합니다. 모형 뷰에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요. 새로 만들기 누르고 지금 내가 2층을 보겠습니다. 2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은 2층 이렇게 2층 2층이라 하고 인도 정의를 선택합니다. 인도 정의를 선택한 다음에 요 모형의 도면에서 2층으로 가서 2층에 아래쪽 하단 구석점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도면의 구석점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엔터를 딱 치면 일로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확인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2층이라는 모형 뷰가 하나 만들어지고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2층이 미리 보기가 되어 있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이번에는 7층 하겠습니다. 7층에 인도 정의를 선택하고 이제 7층으로 갑니다. 7층 오른쪽 하단
왼쪽 하단, 오른쪽 상단 두 점을 클릭하고 엔터. 그 다음에 확인. 그래서 이 7층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새로 만들기. 자, 8층을 하겠습니다. 8층. 인도 정의. 자, 8층으로 가요. 자, 왼쪽 하단 구석점, 오른쪽 상단 구석점, 그리고 엔터. 자, 확인. 그러면 현재 몇 개의 모형뷰가 만들어졌어요? 3개 만들어졌죠? 그리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내가 어디에 있던 간에 2층 작업하기 위해서 2층을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V하고 엔터를 딱 치고, 그러면 아까 그 창이 떴죠? 여기서 2층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2층으로 가요. 얘가 8층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V하고 엔터 치고 8층을 더블 클릭하고 확인 누르면 8층으로 바로 가죠. 그래서 뷰로 미리 정의를 내려주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어떻게 돼? 바로 순간순간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지. 자,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7층을 출력을 내고요. 7층에서 이 전력 IT를 한번 출력을 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모형에서 작업했으니까 모형에서 출력을 내겠지. 자, 명령어는 PLOT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P입니다. 자, 컨트롤 P예요. 컨트롤 P를 누르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어떤 경고가 뜹니다. 그러면 플롯 모형이 나오죠. 그렇죠? 모형이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프린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프린터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고 프린터의 드라이버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일단 출력을 PDF로 출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프린터로 내기 전에 PDF로 출력을 먼저 냅니다. 그리고 이상 없으면 PDF로도 그냥 출력을 내고 PDF에서 프린터를 하죠. 일단 PDF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어떤 프린터든 다 출력이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 컴퓨터에다가 프린터를 설치해서 바로 출력을 내는 게 아니라 이놈을 PDF로 출력을 내고 이 출력낸 PDF를 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프린터를 하는 거예요. 이 PDF로 변환되는 이런 드라이버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어크로벳도 있고요. 그 다음 한컴 PDF도 있고, 뭐 RPDF도 있고, 뭐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게 조금 오류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기 불편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DWG2PDF.PC3라는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정보를 누르면 등록 정보는 그 드라이버, 그 프린터에 대한 자세한 뭐 용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설정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PDF로 바꾸는 게 등록 정보 별로 없어요. 프린터마다 이 등록 정보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확인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PDF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PDF 옵션은 우리가 PDF로 출력을 내는데 CAD에서는 한글이 이렇게 보여요. 화면에서 보이는데 프린트를 하면 한글이 깨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글꼴에 따라서. 그럴 때는 여기서 글꼴 처리에 도면에 사용된 글꼴 캡처를 이렇게 체크된 걸 해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체크돼 있어도 잘 나온다 라고 생각되면 그냥 놔두면 돼요. 알았어요? 이제 어떤 경우에 어떻게만 그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용지는 지금 이것은 A3로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이 일반적인 프린터 뭐 비싼 프린터는 빼고 일반적인 프린터는 A3를 많이 사용을 해요. A3에 꽉 차게 이렇게 출력을 냅니다. 이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이를 선택해야 되냐면 ISO 전체 페이지 A3 420에 297 이걸 선택을 해요. 플롯 대상은 이렇게 범위, 뷰, 인도, 한계, 화면 표시 이렇게 나오는데 뷰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까 뷰로 정의를 내렸었죠. 뷰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이 뷰가 보이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모형에서 뷰를 정의를 안 했으면 이것이 안 나타나. 그런데 뷰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보이고 이거 그 옆에 있대요. 2층, 7층, 8층 나오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7층을 출력하겠다. 그럼 7층을 선택하면 7층이 이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플롯의 중심은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체크되지 만약의 경우에 따라서 어떤 도면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출력을 할 때는
플롯의 중심을 해제하고 X값, Y값을 넣어주면 돼요. 그렇지만 종이는, 출력은 항상 종이의 가운데 출력 내는 게 좋겠지. 그래서 체크되어 있는 게 좋고요. 자, 용지의 맞춤을 체크하게 되면, 용지의 맞춤은 실제 축척하고 관계없이, 크기에 관계없이 A3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A3에 무조건 꽉 차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치수 관계없다, 나는 나오기만 하면 된다 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용지에 맞춤 체크하면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치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분지 1 몇으로 이렇게 축척이 됐다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출력된 것이 실제 맞아야 돼. 만약 300대 1이면 출력된 것이 1mm면 실제는 어떻게 돼요? 300mm죠.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런 설계 도면인 거는 용지에 맞춤으로 하면 안 되겠지. 왜? 축척을 일정한 실제 길이하고 실제 출력된 거하고 맞아야 되거든. 그렇죠? 안 맞아도 되는 거라면 용지에 맞추고, 맞아야 되는 것은 축척대로 출력을 내줘야 돼. 실제 길이에 맞게. 그래야지 그놈을 가지고 실제 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지의 맞춤을 보면, 용지 맞춤을 딱 체크해 보니까 1대 280 어찌게 이렇게 나오지. 그렇죠? 그러면 280은 거의 300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용지 맞춤을 딱 체크를 하고요. 용지 맞춤 체크를 하고 6월 1이고 6월 300으로 고쳐줍니다. 그러면 이제 용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무조건 300분의 1로 딱 나오는 거지. 그렇죠? 자, 1대 300으로 해놓고요. 300분의 축소해서 인쇄를 한다는 거죠. 플롯 축척이, 그 다음에 플롯 스타일은 우리가 이제 칼라로 해도 되지만, 칼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나 이런 건 잘 안 보이잖아. 그래서 흑백으로 합니다. 그래서 흑백으로 나오게 하려면 모노크롬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모노크롬. 그리고 그냥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모노크롬.ctb를 선택을 해줘요. 쭉 와서 도면방은 가로로 돼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내가 설정한 것을 그 옆에, 모형에서 하지만 그 옆에 배치가 있는데, 배치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 나중에 그냥 이것을 설정한 걸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치에 적용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대로 나오는지 어떻게 미리 보기를 해야 되겠죠? 자,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 현재 인쇄하기 전에 미리 보기. 자, 7층이 A3에 300분의 1로 정확하게 축척이 돼서 미리 보기가 된 거예요. 잘 나오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ESC 누르고 이상 없으니까 여기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확인을 눌러주고 어떻게 돼요? 여기를 이제 PDF로 출력을 내야 되죠. PDF로 출력을 냅니다. 그래서 나래관 평면도 7층이라고 하겠습니다. 7층 이렇게 7층 하고 저장 누르면 이제 7층이 이제 출력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PDF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PDF가 뜨는 거죠. 그럼 파일로 저장하고 이 파일 필요할 때 언제든지 출력하면 돼요. 또 필요에 따라서 내가 여기서 전력 IT실 있잖아요. 여기 전력 IT실에 지금 이 작업대 이거 내가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전력 IT실 부분을 출력을 하려고 그래요. 컨트롤 P. 자, 현재는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설정이 되어 있죠. 근데 어떻게 돼? 플롯에서는 뭐를 해야 돼요? 뷰가 아니라 인도우입니다. 인도우 버튼을 눌러서 이 전력 IT실만 이렇게 범위를 잡겠습니다. 이 전력 IT실. 구석에서 구석까지 딱 선택을 해주죠. 자, 그런데 현재 1대 300이면 어떻게 돼요? 아까는 7층 전체는 A3에 딱 나오지만 300대 1로 나오지만 300대 1로 1대 300으로 했을 때는 이 전력 IT실은 어떻게 돼요? 조그만하지? 7층 전체에서는 여기 실은 조그만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종이에 맞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축척을 1대 40 미리 보기 1대 40으로 하니까 나오네요. 맞다고 하고, 만약에 이것이 치수와 관계없다면 용지에 맞춤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용지에 맞춰서 알아서 착 나옵니다. 실제 이것이 보니까 1대 40하고 딱 맞아요. 출력을 내면 됩니다. 확인. 그래가지고 여기서 전력 IT실, 7층 전력 IT실 이렇게 하면 돼요. 7층 전력 IT실 이렇게 이제
해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 내는 것은 누구나 다 하죠. 누구나 다 하는 방법이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출력들을 하고 있죠. 이 배치를 활용합니다. 저 모형에서 작업한 것을 이게 종이고 이렇게 배치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배치해서 출력을 낼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걸 선택해가지고 딜리트를 눌러버리면 배치가 빠져버리죠. 배치해서 삭제를 해도 모형은 삭제가 안 됩니다. 이레이저를 지우면 안 되고요. 꼭 내가 어떤 그 배치된 걸 삭제를 하려면 그 외곽선을 선택해가지고 딜리트를 눌러야 돼요. 그래야지 모형하고 관계가, 모형이 안 지워지지 어떤 객체를 배치 삭제되면 모형도 같이 삭제돼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배치가 자꾸 생성이 돼요. 만약에 내가 이 모형의 도면을 300장을 인쇄를 한다면 300개의 배치를 작성을 하는 거야. 그리고 300개의 배치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일괄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엑셀에서의 그 시트를 복사하고 뭐 이동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눌렀을 때 배치가 자동으로 막 생성되는데 생성되게 안 하려면 옵션에 가서 화면 표시에 배치 요소에 제일 밑에 보면 새 배치에서 뷰포트 작성이 체크되어 있는데 이놈을 해제를 합니다. 해제를 하고 확인을 눌러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도 이 뷰포트가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고 종이만 보이게 돼요. 배치를 여러 번 이렇게 눌렀는데요. 배치를 하나만 남겨놓고 삭제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남겨놓고 삭제를 합니다. 다 삭제는 할 수는 없고 하나 남게 되는데 하나만 남겨놔요. 하나만 남겨놓고 배치 1이라는 자동으로 뷰포트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것도 선택해서 지워버려요. 이 흰 종이, 이게 지금 이 흰 종이다가 내가 인쇄할 것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자, 배치하기 전에 페이지 설정을부터 해야 돼요. 배치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마우스의 오른쪽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페이지 설정 관리자라고 합니다. 자, 페이지 설정 관리자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뭐예요? 지금 다 도면들을 A3로 출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A3라고 하겠습니다. 도면 출력 그렇게 할게요. 도면 출력. 자, A3 도면 출력이라는 이름으로 새 페이지 설정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확인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이름은 뭐 자기 마음대로 넣어도 되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가 플롯한 그런 창처럼 뜨게 돼요. 여기서 드라이버는 뭐예요? dwg2 pdf.pc3입니다. 그 다음에 종이는 ISO 전체 페이지 A3 420에 297을 선택합니다. 플롯 영역은 배치로 그냥 놔둬요. 플롯의 중심은 체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롯 축척은 1대1로 놔둡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는 어떻게 출력할 때 여기서 1대300으로 했죠? 1대300으로 했는데 여기서 1대1로 하고요. 배치에서 내가 배치는 각 배치마다 축척을 달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치는 100분의 1, 이 배치는 300분의 1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 뷰포트마다도 달리 설정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내가 300분의 1을 할 거냐, 100분의 1을 할 거냐,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출력을 했더니 여기서 결정했죠. 자, 플롯 스타일은 모노크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도면방은 가로로 해놓고요. 여기서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페이지 설정이 만들었으면 이걸 선택한 다음에 현재 설정, 닫기 이렇게 누릅니다. 테두리가 지금 A3에 딱 맞게 바뀌어진 거예요. 알았죠? 메뉴에 보면 배치라고 있습니다. 배치를 눌러줘요. 메뉴에서 배치 찾죠. 배치 뷰포트가 있습니다. 리본면에서 배치 뷰포트에 직사각형이라고 있어요. 직사각형을 클릭합니다. 자, 직사각형을 클릭하면 밑에 그 옵션들이 나오는데 지금 A3에 꽉 차게 맞춰서 나오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A3에 딱 맞춰라 그러면 돼. 맞춤이 있죠. 뭐 F라고 쳐도 되고요.
그냥 마우스로 맞춤 이렇게 클릭해도 돼요. 모형이 있는 것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쫙 올라왔죠? 여기 화면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커서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확대를 합니다. 2층을 하려고 그래요. 2층. 자, 명령에서 이렇게 해서 줌으로 이렇게 정확히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줌 명령을 씁니다. Z하고 엔터. 여기서 우리가 줌할 때는 뭐 전체 줌, 뭐 인도 줌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객체 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객체를 선택하면 그 객체에 맞춰서 딱 전체적으로 딱 맞춰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객체 줌이 뭐예요? 단축키는 뭐예요? 5라고 쳐도 되고 요 객체를 눌러줘도 돼요. 딱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를 살짝 이렇게 갖다 대요. 그러면 2층에 그 테두리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이 객체를 딱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엔터를 딱 쳐요. 엔터를 치면 그 객체에 맞춰서 A3가 딱 세팅이 돼버리죠. 여기 보면 선택된 비포트 축척이라고 있어요. 여기. 자, 여기서 300대 1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로 갑니다. 축척을, 내가 많이 쓰는 축척을 등록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 없는 건 삭제도 가능합니다. 여기 100대 1의 밑에 부분은 인치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한 다음에 쭉 내린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마지막 거를 딱 누르면 그것만 딱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삭제를 눌러보면 지워버려요.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추가를 눌러줍니다. 추가는 1대 300이죠. 1대 300. 그리고 리스트에 없는 축척을 내가 만드는 거죠. 축척 특성은 용지는 1이고 도면은 300입니다. 300. 1대 300이죠. 용지는 1이고 도면은 300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1대 300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것을 위로 1대 100 발 밑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요. 자, 그래서 1대 100 밑에 1대 300을 딱 위치를 하면 나중에 선택할 때가 편하죠. 이와 같이 도면 축척을 내가 등록을 시킬 수가 있어. 그러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냥 리스트에 나오니까 선택을 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1대 300이 만들어졌으면 그러면 선택을 확인을 눌러줍니다. 확인을 눌러주면 이것이 정확하게 1대 300으로 세팅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축척을 가보면 1대 300이 보여 안 보여요? 여기 보이죠? 그렇죠? 그럼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약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딱 맞춰요. 1대 300으로 맞춰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1대 맞춰졌으면 이놈을 다시 줌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축척이 또 변해버려요. 그래서 옆에 열쇠로 잠궈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딱 고정이 돼버려요. 요 배치 2를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해서 여기가 2층이거든. 그래서 2층이라고 하겠습니다. 2층 전체. 1층 전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2층 전체에 대한 배치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7층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 플러스를 딱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배치 탭이 만들어지고,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키 눌러가지고 페이지 설정 관리자로 가요. A3 도면 출력을 이걸 선택을 하고 현재 설정 닫기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페이지 설정한 그 값을 그대로 새로운 배치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번에는 7층에서 전력 IT실만 이렇게 나오게 하려고 그래요. 배치에서 직사각형에 맞춤을 하겠습니다. 맞춤. 여기다가 더블 클릭 따닥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7층을 찾아요. 전력 IT실을 찾아가야 되죠? 전력 IT실을 찾고 그 다음에 줌으로 정확하게 전력 IT실 잡아줍니다. 이쪽 한 요 정도에서부터 조금 여유가 있는 것도 좋죠. 이렇게 딱 이 구석점 잡고 요쪽 오른쪽 상단에 요 구석점을 딱 인도로 잡아도 돼요. 이렇게 선택한 비포트 축척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이 2층 전체, 7층 전체 한 층의 건물을 에이스로 딱 했을 때는 300대 1이에요. 근데 전력 ITC를 했을 때는 300대 1이 아니지. 1대 50. 1대 50이 딱 맞네. 1층의 전체는 300대 1로 하지만 이 전력 ITC로 봤을 때는
전력 IT 했을 때는 50대1 축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도면상 출력했을 때 1mm면 실제는 50mm가 되는 거지. 50분의 1로 축척을 해서 A3 용지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됐으면 이놈을 고정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배치마다 축척을 달리할 수 있죠. 또 한 번, 이것은 뭐냐면 전력 ITC라고 하겠습니다. 전력 ITC. 자, 이렇게 이제 하나씩 배치를 하는 거예요. 자,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상세도 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화장실 같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게 하고, 그 부분 화장실 쪽을 더 크게 이쪽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좀 하고 싶어. 화장실이 이쪽에 있다, 엘리베이터실 옆에 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페이지 설정 관리자, A3 도면 출력 현재로 설정, 닫기,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에 가가지고, 직사각형에서 이번에는 뭐냐면, 지금 한쪽은 화장실하고 승강기 쪽이 나오고, 하나는 화장실만 이렇게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비포트를 두 개로 이렇게 나타내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면 2, 3, 4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2를 선택을 합니다. 2를 쳐도 되고 2를 선택해도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수직으로 배치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로로 배치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종이가 가로니까 수직으로 배치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수직으로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딱 맞게 맞춤. 그러면 이렇게 비포트가 두 개로 나타나죠. 이쪽에다 이것은 별개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가지고 7층에 엘리베이터 쪽을 찾아가는 거죠. 7층에 엘리베이터 쪽을, 자,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엘리베이터이고 이거 화장실이다. 또 여기다 더블 클릭하고 또 여기서 화장실을 더 크게 이제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그러니까 원하는 부분 전체적인 면에서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 공사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화장실 공사할 때는 이걸 보고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은 전체적인 어디 위치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배율을 정할 수도 있고요. 배율을 뭐 정할 필요가 없다라면, 변화 없다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고요. 그대로 하고, 배율을 정하면 20분인지 100분인지 적당히 눌러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배율은 뭐 필요에 따라서 정하면 됩니다. 만약에 정확한 치수가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화장실 쪽이 배율을 예를 들어서 1대 10으로 한번 해볼까요? 1대 10이면 너무, 그러니까 1대 20, 1대 20 하면 딱 좋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1대 20을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300대 1로 하면 안 보이시면 어떻게 1대 20이 하면 보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각 도면마다 구석구석마다 공사하는, 시공하는 위치를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이러면 이것은 화장실이라고 하겠습니다. 화장실 이렇게. 자, 배치를 또 한번 눌러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페이지 설정 관리자, A3 도면 출력, 현재 설정, 닫기 이렇게 눌러놓고, 직사각형에서 맞춤을 안 하고요. 맞춤을 안 하고 내가 그냥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끌어버려요. 내가 이 정도로 첫 번째 뷰를 이렇게 하겠다. 그럼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더블 클릭하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비포트가 생성되는 위치를, 범위를 내가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엘리베이터 쪽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상세한 이쪽 부분을 확대해서 내가 이쪽에 나타내고 싶다. 그럴 경우도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C하고 엔터. 커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요. 모형뷰로 들어가 버리면 작업이 안 되고요. 이 바깥쪽 아무 데나 더블 클릭해서 일단은 이 페이지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을 이렇게 공간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작업이 돼요. C하고 엔터 친 다음에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적당한 원을 하나 그려요. 배치해서 직사각형으로 가는데, 직사각형으로 가지 말고 객체로 갑니다. 이번엔 객체로 가봐요. 객체에서 이 원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원을 딱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원에 모형이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안으로 이제 확대를 해서 갑니다. 내가 원하는 곳을 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쪽이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더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꼭 사각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도형을 배치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놈을 이제 이동도 가능합니다. 딱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서 더블 클릭해가지고 빠져나온 다음에 이놈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움직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다른 어떤 것을 또 넣고 싶어요. 뷰 삽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뷰를 다 설정한 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 새로운 뷰를 넣겠다. 새로운 뷰 명령이 이제 MV라고 치면 되는데, 뭐 그냥 여기서 도구에서 클릭하겠습니다. 새 뷰를 눌러줍니다. 새 뷰를 눌러주면 모형에 가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갑니다. 내가 새로운 뷰를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찾아갑니다. 계단만 잡아보죠. 그래서 여기 찍고 이렇게,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계단만 이렇게 딱 찍어놓어요. 그러면 계단만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계단만 딱.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게 이 종이에 어떻게 어느 부분을 배치할 건가를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배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치할 때마다 그 배치에 대한 축척을 이게 다 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배치를 하고 봤는데 설계도면이 이제 바뀌었어. 바뀌었을 때 이 모형에서 작업하면 배치에 적용될까 안 될까요? 여기다가 내가 어떤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력 IT실이 아니라 이름이 바뀌어서 뭐 이렇게 이것을 삭제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장비 배치도 바뀌어지고 뭐 해서 삭제를 했어. 그러면은 저 배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변경이 됩니다. 요 전력 IT실 한번 가봐요. 변경 됐어 안 됐어요? 돼 있지? 다 배치가 됐다 하더라도 모형에서 작업을 하면 배치하고 다시 같이 변경이 돼요. 쉽게 말하면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배치해서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배치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배치에다가 여기다가 뭘 하나 이렇게 그려놨어요. 배치에다 작업해서 모형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모형으로 갔을 때. 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작업하느냐에 달라져요. 내가 페이지 스페이스에서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내가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모형에 가봐요. 됐어 안 됐어요? 생겼죠. 그러니까 배치를 다 했으면 내가 모형에 가서 막 세밀하게 확대해서 작업을 하지 않고 배치가 이미 다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이루어진 배치에 가서 이루어진 배치에서 작업을 해도 모든 연결된 배치 모형까지 어떻게 돼요? 같이 다 작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출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여기는 작업을 다 했다고 해요. 만약에 출력할 도면이 300개 달면 300개 다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배치가 이렇게 조금 있을 때는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면 되잖아요. 페이지요. 페이지 다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도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상 없이 다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출력을 내야 됩니다. 메뉴 검색기로 갑니다. 메뉴 검색기 메뉴로 가서 인쇄로 가요. 인쇄에서 뭘로 가야 되냐면 배치 플롯이라는 데로 갑니다. 배치 플롯으로 가면 이렇게 게시라는 창이 뜹니다. 게시로 가가지고 게시 대상은 PDF입니다. PDF의 사전 설정은 하이 퀄리티로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하이 퀄리티 프린트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 없이 내가 지금 이것이 내가 출력할 리스트거든요. 모형은 필요가 없습니다. 모형은. 그렇죠? 그러면 이거 선택해가지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빠져버려요. 내가 지금 이 당장 출력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마이너스를 눌러가지고 빡 빼버리면 돼요. 뺐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고 리스트에서만 빠지고요. 나중에 또 다시 들어가 보면 다시 또 보이니까 그때 또 빼면 되고. 일단 필요 없는 건 뺍니다. 그러면 현재 4개를 출력을 하려고 그래요. 일괄 출력을. 그리고 여기서 게시 옵션에서 어디로 출력을 할 건가를
출력할 것을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바탕화면에다가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딱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품질이 어떻게 돼요? 2400dpi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정밀하죠. 그렇죠? 해상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확인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선택한 시트 상세 정보를 볼 수 있고요. 4297이고 미리 이렇게 정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미리 보기를 누르면 뭐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하나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상 없다라면 게시를 눌러줍니다. 게시를 눌러주면 아까 그 저장하는 위치 있어요. 그래서 선택 눌러줍니다. 그리고 현재 시트 리스트를 저장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를 사용할 일이 있으면 여기서 L을 눌러주죠. L을 눌러줬어도 여기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때 닫기를 눌러줍니다. 닫기를 눌러주고 또 이렇게 인쇄 또는 게시 작업을 배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닫기를 눌러줍니다. 현재 뭐하고 있냐면 게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력을 내고 있어요. 출력을 내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출력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 다 나가면 여기에 출력이 나갔다는 게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 걸어놓고 뭐 이게 백그라운드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이게 걸어놓고 다른 일을 해도 돼요. 지금 이 메시지가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일단 이제 출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탕화면으로 왔어요. 내가 나왔을 거예요. 오늘 6월 10일 오후 3시 16분 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름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PDF가 딱 하면서 딱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각 쪽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리스트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장으로 병합돼서 프린트가 일괄 출력이 나오는 거죠. 내가 필요해서 이렇게 확대를 해도 안 깨지죠. 깨끗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확대해서 출력을 하면 그대로 프린터로 A3 프린터라면 PDF로 일단 정확하게 나갔으니까 정확하게 출력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괄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배치로 출력하는 것이 이제 가장 효율적이고 실제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표자단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예를 들어서 뭐 2층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표자단이 있고 이게 무슨 도면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작업을 하면 여기는 표제는 조그만하게 보일 거고 이건 표제는 없고요. 표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템플릿 파일에서 템플릿 파일 안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출력을 하면 당연히 뭐 표제란까지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일부를 확대를 해서 출력을 하거나 또 뭐 상세도를 나타내거나 그리면 어떻게 돼요? 표제는 안 보이잖아. 그렇죠? 배치에 사용하는 템플릿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플롯 하려고 합니다. 플롯 하면 아까처럼 배치를 이렇게 해나가면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이제 도면이 부품이 지금 4개잖아요. 4개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의 도면에 다 나타낼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를 갖다가 더 상세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이렇게 출력을 또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장의 도면으로 출력을 하려고 그래요.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의 도면으로 플롯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칼라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지만 뭐 실제는 이제 흑백으로 출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수한 것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도 좀 바꿔서 이제 가시성을 좀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가서 지금 치수 레이어에 가서 색깔을 하늘색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지금 이 도면은
여러분들이 그 A3 템플릿 파일 만들어 가지고 불러서 이렇게 작업을 했죠. 자, 이렇게 배치를 애들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거 부품을 상세도로 나타내고 싶어. 그러면 표자란이 없죠. 요 각 배치마다 똑같은 표자란이 보일 수 있도록 어떤 템플릿 파일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하고요. 하나만 남겨놓고, 자, 모형으로 갑니다. 자, 모형으로 가요. 자, 여기서 이레이즈로 해서 삭제를 하는데 지금 작업한 거 있잖아요. 작업한 것만 밑에 그 테두리 있는 건 빼고요. 요 작업한 것만 삭제를 해버려요. 저장하지 말고 일단 삭제를 해요. 이 테두리 이곳을 블록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B하고 엔터. 자, 지금 A3의 블록 이름은 A3의 배치 템플릿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배치 템플릿을 만들려고 그래요. 배치 템플릿. 그 다음에 기준점은 여기 그냥 좌측 하단 구석점을 기준점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객체 선택은 요걸 객체 선택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객체 선택을 다 선택을 해요. 객체 선택을 다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양식이 블록으로 정의가 됐잖아요. 이제는 라이트 블록을 합니다. W하고 엔터. 자, 블록을 해가지고요. 여기서 A3 배치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장하는 위치를 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 템플릿이 홍길동이라고 하겠습니다. 홍길동. 이렇게. 자, 단위는 이게 인치가 아니지 밀리미터잖아. 단위가 잘못되어 있네요. 블록 쓰기로 해서 이렇게 하고 확인 눌렀습니다. 자, 확인 눌렀어요. 그러면 현재 이것이 어떻게 돼요? 블록으로 정의를 했고 이 파일을 저장하지 말고 닫아요. 닫기 누르는데 저장하지 마요. 아니요 눌러요. 그리고 연습과제 37번을 다시 불러옵니다. 이해하고 엔터 치고 다 선택을 해요. 그리고 다 지워버려요. 지금 불러와가지고 싹 지웠어요. 배치로 갑니다.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갑니다. 페이지 설정 관리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 S3의 템플릿이라고 하겠습니다. S3 템플릿 한 다음에 확인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자, 아까 설정한 것처럼 그대로 합니다. DWG to PDF. 그 다음에 용기는 ISO 전체 페이지 A3 420에 297. 배치는 플롯 영역은 배치. 그 다음에 축척은 1:1. 축척은 1:1. 플롯 스타일은 모노크롬. 도면 방향은 가로. 확인 눌러줍니다. 그리고 S3 템플이라는 페이지 설정이 만들어졌으면 이놈을 선택한 다음에 현재 설정. 그리고 닫기 누릅니다. 자, 여기서 아까 그 테두리를 블록으로 정의한 거 있잖아요. 그놈을 여기다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어디다 삽입을 하냐? 이 배치에다 삽입을 하는 거예요. 자, 삽입 명령이 뭐예요? 인서트죠. I하고 엔터. 라이브러리를 눌러줍니다. 라이브러리에서 폴더를 찾아야 돼요. 자, 여기서 금방 저장한 A3 배치 템플릿 홍길동을 찾아야 됩니다. 홍길동을 찾아요. 찾아가지고 열기 눌러줍니다. 그러면 DWT 파일이 올라오죠. 자, 이놈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맞춰줍니다.
맞춰줘요. 종이 A3 이렇게. 그리고 창을 닫습니다. 지금 레이어가 지금 잘못 이렇게 바뀌어서 있어서 그래요. 그것을 0번 레이어로 바꿔서 0번 레이어로 바꾸겠습니다. 자, 페이지 설정하고 이렇게 했어요. 배치 2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치 2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배치 2는 삭제를 하고 배치 1만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테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형으로 가봐요. 모형에는 어떻게 돼? 아무것도 없죠. 요 상태에서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도면 템플릿으로 저장합니다. 도면 템플릿으로 저장할 거예요. 도면 템플릿 저장했는데 뭘로 저장을 하냐면 A3 배치 템플릿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템플릿 파일을 DWT로 저장을 해요. 저장 이렇게 눌러줘요. 그리고 측정 단위는 미터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잘못되어 있죠? 측정된 미터법. 여기서 확인 이렇게 눌러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을 닫겠습니다. 닫은 다음에 템플릿 파일, 금방 만든 템플릿 파일을 한번 불러볼게요. 이걸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왔죠. 그렇죠? 자, 이렇게 올랐어요. 지금 모형에는 아무것도 없죠. 모형에서 작업을 하면 이 배치에는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 모형에는 현재 뭐 문자 스타일이라든지 치수 스타일 이런 그런 데이터 값은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템플릿 파일 만든 놈을 불러온 거예요. 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연습까지 37번을 불러옵니다. 파일의 열기에서 37번 과제를 불러옵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요 안에 있는 것만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컨트롤 V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작업된 것만 갖고 온 거예요. 바깥은 거 빼버리고. 그러니까 무슨 작업을 했냐면 기존에 그 템플릿 파일 37번 파일을 불러왔잖아요. 불러와가지고 안에 작업한 걸 빼버리고 그 외곽선 양식만 그놈을 블록으로 저장한 다음에 배치에다가 삽입을 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템플릿 파일로 저장을 하고 다시 템플릿 파일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온 다음에 지금 37번 원래 한 도면을 불러오는데 다 불러온 게 아니라 가지고 올 때 안에 내가 작업한 것만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형에는 어떻게 돼? 모형에는 작업된 것만 있잖아. 그렇지? 근데 배치에는 뭐가 있어요? 원형 도면이 있지. 그렇지? 이놈을 여러 개를 복사를 해야 됩니다. 배치를. 어떻게 배치를 복사를 하냐면 배치다 마우스를 오른쪽 키 누른 다음에 이동 또는 복사, 그리고 4번 작성 끝으로 이동. 그럼 이게 두 개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놈을 또 두 개가 있으면 네 개로 만들 수 있어요. Shift 누르면서 이 탭을 눌러줍니다. 컨트롤 키 눌러도 돼요. 그 다음에 이동 또는 복사, 4번 작성 끝으로 이동.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컨트롤 키 누르면서 봐봐요. 하나, 둘, 셋. 마우스 오른쪽 키, 이동 또는 복사, 끝으로 이동, 4번 작성, 확인. 그러면 이게 여러 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부품 1. 두 번째는 부품 2. 이렇게 하겠어요. 부품 2. 세 번째는 부품 3. 이렇게. 이건 부품 4.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건 뭐 필요 없으니까 하나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인서트를 해가지고 양식을 이렇게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놈을 여러 장을 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연습까지 37번 불러와서 이렇게 범위를 잡은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에 템플릿 파일 불러온 데다 놓고 컨트롤 V, 그러면 이게 그대로 붙여넣기가 돼요. 복사가 돼요. 그러니까
파일을 두 개, 하나는 지금 테프 파일에 파일이 있고, 하나는 연습까지 37번에서 내가 작업한 놈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모형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모형에다 붙여넣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배치에 가보면 이와 같이 아까 양식을 한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부품 1이다. 그러면 부품 1에서 배치에 직사각형을 선택합니다. 근데 여기서 맞춤을 하면 안 돼요. 아까는 어떻게 돼요? 맞춤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 여기서 맞춤을 안 하고 내가 1번 부품을 넣을 영역을,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1번 부품을 집어넣겠다. 만약에 맞춤을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겹쳐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 전체가 일단 들어오죠. 들어온 상태에서 밑에 상태 막대에서 도면 해제하고 문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1번 도면만 이렇게 확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1번 도면만 이렇게 확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1번 도면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자, 1번 도면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예, 1번 도면만 확대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치수가 정확하게 나와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선택한 뷰포트 축척에서 지금 1대1로 그려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품을 확대를 했기 때문에, 줌을 했기 때문에 배율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1대1, 1대1 이런 것들은 축소돼서 들어가는 거고, 2대1, 4대1 뭐 이런 것은 확대가 되는 거예요. 400걸. 2대1로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딱 확대를 하게 되면 이게 딱 확대돼서 딱 맞게 떨어지죠. 지금 여기 지시선이 잘 안 보이는데 이것은 좀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자, 이렇게 해서 1번 부품이 여기에 꽉 차게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1번 부품의 배치를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품 2로 가겠습니다. 부품 2에 가서, 요 직사각형. 그리고 여기서 맞춤을 하면 안 되고요. 이놈을, 범위를, 이렇게 내가 부품을 넣고자 하는, 영역을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해주고 2번, 3번 부품을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2번, 3번을 이렇게 확대를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2번, 3번 부품이다. 이걸 정확하게 비율로 따진다면 2대1로 확대를 하겠다. 근데 2대1로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안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3번만 이렇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확대돼 가지고 이 도면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품 3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품 3에서는 부품을 이렇게 조립도 하고, 조립도는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품이 하나씩 이렇게 나오게끔, 여기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배치해서 직사각형에서 3을 클릭합니다. 이것이 이제 큰 쪽이 두 개, 하나 이렇게 하려면 이제 오른쪽이죠. 오른쪽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맞춤이 아니라 범위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범위를, 만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나타나요. 세 개가 나타난 상태에서 모형으로 가서 눈금 없애주고, 요것은 여기는 이제 만약에 조립도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조립도를 이렇게 확대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1번 부품이 나오게 하고 싶다. 1번 부품이 나오게 싶다. 그러면 1번 부품 나오게 하고, 자, 여기는 4번 부품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4번 부품을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고, 4번 부품 나오게 해줍니다. 자, 배치를, 부품 1 배치, 부품 2 배치, 부품 3 배치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렇죠? 자, 부품 4도 한번 해볼까요? 부품 4는, 원형 텍스처를 해가지고 하나만 딱 보이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원 하나 그릴게요. C하고 엔터 해가지고, C하고 엔터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동그랗게 사각형을 하면 좀 동그랗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배치해서 객체를 선택합니다. 객체 선택하고 그 다음에 모형에 가서 눈금 없애주고 요거는 조립도만 딱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다양하게 도면 한 장에 대해서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도면 한 장에 배치를 쫙 해주는 거예요. 부품 1, 부품 2, 부품 3, 부품 4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배치를 이렇게 시켜줘요.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는 이 도형을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템플릿 파일을 불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했잖아.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템플릿 파일을 불러오는데 그 테두리 있잖아요. 그 테두리 그걸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스타일이나 치수 스타일 값만 사용을 하고 테두리는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테두리는 어디서 사용하냐? 요 부품에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떠한 영역을 확대하거나 어떻게 배치하든 하든 어떻게 돼? 여기 이렇게 이쪽에 표제라는 항상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나타나고.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배치 템플릿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상관없는데 배치 템플릿을 안 하고 기존에 만든 템플릿을 배치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배치 시킨 다음에 기존에 있는 작업을 그냥 갖고 온 거야. 그러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다음부터는 뭘 불러서 쓰면 될 것 같아요? 배치 템플릿이라는 파일을 불러다가 거기서 작업하면 되지. 그렇죠? 배치에 가서 컨트롤 P를 누르는 거예요. 컨트롤 P를 눌러요. 그러면 여기 다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일괄 출력을 하려면 메뉴에서 인쇄에 배치 플롯을 눌러줘요. 배치 플롯. 그 다음에 게시등은 PDF고요. 그 다음에 하이 퀄리티고, 그 다음에 리스트 이름에서 필요 없는 건 빼버립니다. 이거 빼버리죠. 이런 건 빼버리면 돼요. 모형도 필요가 없죠. 자, 부품 4개. 4개 배치한 것만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게시 눌러주면 연습과제 37번 일괄 출력. 일괄 출력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 그리고 눌러주고 닫기. 그러면 이제 이것이 4장이 한꺼번에 쫙 출력이 돼서 나갈 거예요. 어디에? 바탕화면에 저장이 되는 거죠. 탐색기로 가보겠습니다. 바탕화면 지금 다 출력이 됐어요. 바탕화면에 자, 일괄 출력 이거 있잖아요. 이것을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자, 1번 부품이잖아. 그렇지? 1번 부품 나왔죠? 그 다음에 2번 부품, 3번 부품, 4번 부품, 4번 배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내는 거예요.